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아서 보는 15번째 시간이에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급수 시험을 봐도 좀 혼동되고 이런 뜻이 왜 이렇게 됐지라는 의문도 있는데 정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모아서 또 한번 이해 한번 시키면서 암기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유익하시다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죠?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이을락, 지질락, 뇌물뇌라고 해서 이 뇌자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보통은 이 뒤에 있는 한자가 각각각이니까 각 발음을 많이 해요. 각이나 객 발음을 할 텐데 락 발음을 하는 한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앞부분에 뭔가 와서만 변하는 걸 좀 모아놨습니다. 실사, 자, 각각 따로따로 있는 건데 시를 사용해서 이어놨다고 해서 연락해 할 때 쓰는 연결한다는 뜻의 락자가 되고, 불화를 집어넣어서 불로 뭔가 지진다라고 해서 우리 낙인 찍히다 할 때 낙자예요.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얼굴에 흉터를 내는 그런 형벌이 낙인이잖아요. 지질 낙자입니다. 그래서 불로 각각 하나씩 글씨를 새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뇌물이라는 거 잘 봐달라고 주는 건데 뭉뚱그려서 다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몰래 갖다 주죠. 그래서 너와 나만 알기로 해 라고 하는 주는 때문에 여기에 조개패 돈을 각각 하나씩 이렇게 줬다는 뜻으로 뇌물이라는 뜻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각각각이라는 말을 해석을 잘 하되 발음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각 발음이 락 됐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됐으니까 각각 따로 뇌물을 줬다고 뇌물줄례를 좀 잘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빠질몰 죽을몰인데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다의 원뜻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사람인자의 변형입니다. 원래 사람인이 이렇게 쓰죠. 사람인자가 변했고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손을 져서 이렇게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또우자가 손이에요. 잡아서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였으나 못 구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에서 물에 빠졌다, 죽을 살을 집어넣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나쁜 뜻으로 좀 쓰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뒤에 있는 한자가 사람의 변형이고 사람을 구하려고 내민 손이었으나 잘 되지 않았던 모습으로 쓰는 한자래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물에 빠졌고 결국에는 죽었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써이자 같을사를 보는데 많이 비슷하지요. 이 써이자의 써자는 뭐뭐 사용하다 라는 뜻인데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띄웠잖아요. 사용하다. 이런 쟁기 모양을 써서 쓰는 한자라는데 이 쟁기가 이렇게 날이 생겼고 여기에 이제 점을 찍어서 쟁기가 가면 흙이 되는 모습, 그리고 그 쟁기를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한자로 쓰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써인자의 유래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편한 걸로 외우시는데 저는 이런 쟁기를 사용하다, 써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뭐 이용하고 이럴 때 쓰는 한자고, 한자에서도 써, 누구로써 뭐 자격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한자고 연결에는 어조사고 여러 가지로 쓰기 때문에 일단 써이는 사용하다 라고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고, 쟁기 모양으로 외우시고 앞에다가 사람인자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같이 생겼네, 그렇네, 그림같이 생겼네, 같으네 라고 해서 같을 사자를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을 사자로 쓰는 한자에서 사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을사, 안일비. 자, 제가 이거 한번 쓸게요. 네, 자, 같을 사자 썼죠. 그 다음에 그러나 라는 뜻의 말리을리, 그 다음 안일비를 써서 영어 같은 한자예요.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아니네 라고 하는 게 사입입니다. 사입이가 짝퉁이죠? 그럴 때 쓰는 한자예요. 자, 그 다음 한자도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요. 할리자는 보통 뭐뭐 하다, 되다, 위하다, 삼다 여러 가지 어조사인데요. 유래가 뭐 원숭이가 머리를 긁는 모습이네, 뭐가 하는 모습이네 하는데 또 여러 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여기를 설명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코끼리를 교련하는 모습을 그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손과 코끼리를 그려서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어서 오늘 그걸로 할게요. 사람이 조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시키고 있고 아닌 걸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인데 앞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건 진짜 모습이 아닌 야생의 코끼리나 원숭이 짐승 모습이 아닌 인위적으로 교육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행위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한대요. 약간 사람을 붙이면 사람이 만든 거, 그냥 있으면 뭔가 하고 있는 행동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순이 좀 특이한데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먼저 이렇게 삐침을 하고 점 3개를 찍죠. 그 다음에 옆에를 다 완성한 다음에 1개, 2개, 3개 그리시고 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리자는 문장 보실 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할리, 델리, 위할리 기본으로 깔고 해석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떳떳할용 품팔이 용자인데요. 여기에 손을 보십시오. 손 모양은 제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손에 뭔가 도구를 들고 아래가 쓸용입니다. 손에 뭔가 들고 뭔가의 그런 쓸용은 어떤 그릇 모양을 하거든요. 그 화살을 쏠 때 화살이 들어있는 통 이렇게 뭔가 요긴하게 담아놓은 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에 뭔가 도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몽둥이나 뭐 어떤 도구를 들고 뭔가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일을 해서 얻어내고 있는 것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다, 내가 뭔가를 사용하고 있다, 쓰여지고 있다 해서 쓸용도 돼요. 보통은 쓸용이 아래 것만 쓰지만 내가 직접 손으로 뭔가를 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걸 더 강조하려고 앞에다가 사람이를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썼어요. 그러면 나를 쓴 만큼 뭐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죠. 그래서 고용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여기서 고자가 품팔이 고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노동력을 팔면 그 사람이 나한테 월급을 주죠. 그래서 이 용자가 발음이 2가지가 있는데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이 고용은 직원 입장에서 고용입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나한테 월급을 주고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은 고자에 그 사람은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동음이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사장이라고 쓸게요. 사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넣고 자 고용이라는 한자 2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떳떳할 용자가 앞에 사람이 붙으면 내가 일을 떳떳하게 하고 있는 행위를 그린 거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잡을병 여기 잘 보시면 손 모양이 또 나왔는데요. 손 모양을 빼면 뭐만 남냐면 벼화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벼를 이렇게 잡았다. 곡식과 중요한 식량을 잡았다. 정권을 잡았다 해서 병권할 때 쓰는 병자인데요. 겸할겸을 보세요. 몇 개를 잡은 줄 아세요? 2개를 잡았어요. 벼화가 벌써 2개잖아요. 그쵸? 이렇게 2개. 그 다음 옆에 하나씩 겹쳤으니까 이 가운데는 쓰지 않고 그래서 벼 2개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겸할겸입니다. 그거에다가 말씀어만 집어넣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어떻게 해요? 겸손 아니다. 뭔가를 잡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가겠습니다. 표현하는 겸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거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져야 되는 게 이렇게 겸손이에요. 그래야 망하지 않고 질타당하지 않죠? 자, 기울선, 선물선, 반찬선 어떻습니까? 앞부분에다가 뭘 썼느냐만 다를 뿐 다 선선선인데 급수가 상당히 높은 한자들입니다. 다 2급에서 1급 한자인데요. 쉽죠? 착할선은 좋다,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선은 뭔가 기울다가 아니라 옷을 꿰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집 할 때 선자인데 꿰매는 작업을 잘해야 되겠죠. 실 바느질을 착할선 정말 잘하는데 그래서 기울선 잘 기우다고 선물선은 앞에 고기육 육다로를 온 겁니다. 고기 선물 받으면 좋죠. 그래서 지금도 명절 되면 소고기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선물선. 저희 동네에 아버지 형제분이 같이 사세요. 큰아버지가 사시는데 지금도 명절 되면 형님 집에다가 고기 사다 주고 또 그 집에서 우리 또 뭐 과일 갖다 주고 우리도 방문하면 큰 집 가고 큰 집 형제들도 우리 집 오고 지금도 이렇게 왕래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고기, 아빠가 큰 집 꼭 이렇게 고기 갖다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고기 선물할 때 쓰는 거고요. 반찬 당연히 먹을 건데 좋은 거 먹는 거죠. 쉬워요. 앞에 부스가 먹는 반찬, 고기 선물, 실로 잘 기울다, 수선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빠르신 1급자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원래 막 빨리 날아가는 사람을 그린 거래요. 막 날아가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람이 빨리 가는 모습인데 책받침이라는 부스가 움직이니까 진짜 빨리가 되고 앞에 말씀원을 집어넣어서 물어보는데 너무너무 궁금하고 급하기 때문에 빨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빨리 물을 신자인데 빨리는 빼고 묻다 이렇게만 하시는 겁니다. 신속 배달 이럴 때 쓰는 신자예요. 오토바이 아저씨들 쭉 가는 모습처럼 좀 보이게끔 그렇게 외우세요. 자, 조속 밤률 들어올률 많이 혼동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래 쌀미냐 아래 나무목이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덮을 아자인데 껍질이 덮여 있는데 쌀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조예요. 조. 좀 작은 거죠. 밤률은 나무 열매 중에서 껍질이 유난히 많아요. 보통 과일은 껍질 하나입니다. 사과도 배도. 그런데 밤은 3개나 되죠. 일단 나무에 매달리면 가시가 난 껍질이 있고 그걸 벗기면 갈색이 있고 그걸 벗기면 뭐가 돼요? 네네. 떫은 또 껍질이 있죠. 그래서 많이 덮여 있다는 뜻이고요. 두려워할 율자는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밤율.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밤송이가 내 머리에 떨어질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는 밤털 해보셨죠? 아래 안 있으려고 하죠. 밤송이 떨어지면 난리 나죠. 그래서 두렵다라고 할 때 전율을 느끼다 이럴 때 쓰는 율자입니다. 밤율하고 이 율자는 같이 보면 되고요. 조속은 쌀이냐? 나무 열매냐 이걸로만 하시면 돼요. 제사 말에서 조율 이시 할 때도 법률 나오죠. 네, 알아두시면 좋겠고 따르 숫자는 벼로 막 여러 번 해석하면 더 힘들고요. 이거 자체가 수 발음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수나라 숫자 책받침만 집어넣어서 책받침이 들어가는 한자는 무조건 걸어가다예요. 그래서 따라가다 수행평가할 때 쓰는 수처럼 보시면 되고 수필할 때 쓰는 수자고 떨어질 탈자는 옆에 따라가다가 딱 낭떠러지로 훅 떨어져서 타락 이럴 때 쓰는 타자입니다. 이 여기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나라 이름이에요. 수나라 숫자에서 발음 역할을 합니다. 이게 수나라 숫자예요. 네. 우리 고구려하고 싸웠던 수나라. 네. 자, 그 다음 떼시, 글씨, 모실시 정말 많아요. 이거 들어간 한자. 그렇지만 3개만 할게요. 위치가 왼쪽으로 온 것만 바꿨어요. 위에도 있고 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쪽만 쓰는 한자가 우리가 보통 절사라고 하는데 절 말고 관청이라는 뜻도 있어서 관청시라고도 합니다. 사발음도 있고 시발음도 있어요. 관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관청에서 뭘 관리했냐? 흑토가 있죠? 토지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이 땅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관리하다라는 그런 관청이고 이 관청이 뭐도 관리했느냐? 농사철 떼를 관리했다고 하면서 떼시가 되고 그 관청에서 말로 다 적어놓은 글이 되고 그 관청을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모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관청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관청, 때를 관리하고 글을 써서 알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시고 이 모실시 같은 경우는 시녀, 내시 이럴 때 쓰는 시중들다 이럴 때 쓰는 시자예요. 자, 어조사야 사악할사 땅 이름한 비슷비슷하죠. 어조사 야자는 의문사인데요. 뒤로 뭔가 이렇게 들어서 뭔가 이게 뒤에가 고읍자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고읍자예요. 마을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의문이 들 때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내가 좀 의심이 가는 그럴 때 쓰는 한자고요. 나중에 사악할 사자는 이 앞에 있는 한자가 어금니 아자잖아요. 이 어금니는 안쪽 끝에 있기 때문에 어금니를 드러낸다는 것은 나쁜 속내를 드러내는 것처럼 인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드러내는 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해서 사악할 사자로 썼다고 하네요. 가끔씩 어조사 야자가 사악할 사자로 해석하는 문장들이 그건 잘못된 사악할 사자를 잘못 이해하면서 전달된 거라고들 합니다. 보통 어조사 야자는 이렇게 쓰고 사악할 사는 이렇게 씁니다. 비슷해요. 땅 이름 한자는 왜 썼냐면 앞에 있는 한자가
달감자니까 감 발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감이 한이 됐습니다. 마을을 뜻하는 고을을 써서 그 조나라 수도 한단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감자로만 읽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모아 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